자, 혹시 몰라서 제가 또 노일부두가 달달박박 이딴 거 넣어놓긴 했어요.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쵸? 자, 그리고 채생기호. 이것도 솔직히 조금 쉽지 않지만, 자, 숙향전 별표. 6족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줬어요. 6족. 여기다 표시하면 되지. 그치? 자, 숙향전 별표. 그럼 숙향전은요, 솔직히 내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수능 특강의 수능적 활용 보잖아요. 엄청 많이 기출된 적이 있다고 쌤이 정말 여러 번 말했어요. 이거는 천상계에서 내려온 이제 두 인물이 지상계에서 다시 만날 건데 그 만남이 계속 지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1, 2, 3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1차 만남 시도 실패, 2차 만남 시도 실패, 3차 만남 시도 실패 이렇게 해서 아예 표까지 정리해서 줄 정도로 되게 서사구조가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서사구조가 반복되는 고전소설은 출제가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있어? 우리 내신에서 한 번쯤은 꼭 배웠던 작품 중에 서사구조가 반복된 작품 뭐 있을까요? 5글자. 이생규장전. 3글자. 최척전. 이 두 가지가 딱 대표적이죠. 이생규장전, 최척전 안 배운 친구들 정말 거의 드물어요. 진짜 장담컨대 드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작품이 사실상 옛날부터 계속 출제됐냐? 아니에요. 이것들 약간 1호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발굴된 작품들이에요. 신기하죠? 이생규장전의 이전에는 뭘 주로 출제했냐면 만복사 저포기. 말했죠? 그럼 김시습에 남연부주지 있는 거 알죠? 수능 완성에. 그 김시습이 쓴 만복사 저포기가 있는데 자 그리고 만복사라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정말 개 네임드 절이에요. 만복사는 오만 고전 문학에 다 나와요. 진짜로. 만복사라는 엄청 유명한 네임드 절이 있어. 거기에서 저포놀이를 하는 이야기예요. 저포놀이가 뭔지 아세요? 주사위. 그쵸? 이렇게 던져가지고 주사위 놀이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깡이 장난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만복사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저포놀이 하면서 제가 이기면 예쁜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면서 이걸 저포놀이를 해요. 진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여자와 몇 날 며칠 행복하게 지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귀신이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명혼소설이라고 한대요. 명혼소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에는 이런 명혼소설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만복사 저포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야기가 좀 단순하죠.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절에 가서 저포놀이에서 부처님을 상대로 내기를 했는데 내기를 이겨서 여자친구를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 얘가 놀았던 데가 어디냐면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놀던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한층 발전된 게 이생규장전인 거예요.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같은 사람이니까. 그쵸? 이 이생규장전은요. 이생이 담장을 엿봤는데 어떤 여자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자유연애를 하다가 어느 아빠한테 걸려요. 아빠가 야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나? 신분 차이가 나는데 뭐라 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아 여자 쪽 신분이 약간 좀 기우나? 아니에요. 남자 쪽 신분이 기울어서 아빠가 미리 단돌이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그 집에 안 돼. 이렇게. 근데 여자 쪽에서 엄청 밀어붙여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홍건적의 난이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왜 몰라요?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쵸? 여러분 한국사 보는 거 알죠? 수능날 접수했잖아요. 그쵸? 홍건적의 난이라고 고려시대에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존 사건을 작품에 개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의 난 때 여자가 죽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나타나 귀신으로. 그래서 이게 명혼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생규장전은 만복사 저폭에서 이야기가 한층 발전됐는데 어떻게 발전되냐면 3번의 만남과 이별이 나와요. 첫 번째 만남, 둘이 연애하다가 헤어짐. 두 번째 만남, 그 여자 쪽 집안에서 여길 좀 혼사를 추진시켜서 결혼을 하게 됨. 그리고 여자가 죽어서 또 헤어졌어. 세 번째 만남, 여자가 귀신이 돼서 돌아와서 또 만났다. 근데 여자는 결국 저승으로 돌아간다. 이런 3번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서사구조가 반복되는 거는 정말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서사구조의 반복, 순환. 이런 이야기 포맷은 정말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쌤이 금방 말했던 것 중에 최척전. 그럼 최척전도 가족끼리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3번 딱 나와요. 3번. 다 전쟁 때문이야.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근데 또 전쟁 때문에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 이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구조들은 늘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숙향전 마찬가지예요. 3번의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일단 여러분 잘 봐. 천상계하고 지상계라고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 여러분 이런 말도 잘 봐. 우리가 구평 때 여러분 봤잖아요. 보니까 이게 연계라고 했던 게 무정의 보기를 비슷하게 썼다고 해서 그것도 연계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까지 봐 이 말이 아니라
보기에 나오는 말 중에 어려운 것들은 알아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인 거예요. 거기 무정의 선택지에도 보기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 근대화, 근대적인 사상이란 무엇이냐 이런 말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이번에 국평에서 염상섭의 두 출발에서 인용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쌤이 그때 당당히 말했잖아요. 내가 다 정리해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기억 못해가지고 제가 막 영상 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쵸? 자 봐봐. 천상계와 지상계 이렇게 좀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이원화된 세계라고 해요. 이원화. 그리고 이거 보통 플라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플라톤이 이데아하고 지상계를 구분함으로써 여기다 놓고 또 그 지상계의 현실계를 또 모방하는 게 예술이어서 예술은 학급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플라톤이 맨날. 자,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원화된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천상계에 있던 인물들이 지상계로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해요? 적강이라고. 그렇죠? 이런 걸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번 주에도 우리 숙제에 있었죠? 모티프를 정리하라라고 했더니 애들이 모티프가 뭐예요? 라고 또 뻘소리 하는데요. 모티프는 화소라는 말이에요. 화소. 이야기화. 그 다음에 이 소는 여러분 단위 말하는 거예요. 형태소, 음소, 운소. 기억나죠?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티프는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적강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적강을 이야기거리로 가지는 소설이다. 그럼 잘 봐. 천상계 때 이름이 있고 적강한 후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름이 일단 다 곱하기 2가 되겠죠. 복잡하잖아. 거기에 천상계에서 나를 도와주던 인물이 또 같이 내려와. 그럼 이 사람들도 다 내려와가지고 이름이 또 달라져. 그래서 막 여기서 보면 후토할미 이런 말 나오는 거 알죠? 근데 그 후토할미가 또 지상계의 이름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들은 이름에 복잡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혼돈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숙향전은 원래도 출제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별표. 그냥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안 나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저 숙향전 는 별표 치되 그건 있어요. 쌤이 계속 말하지만 여기 수특의 숙향전은 너무 장면이 아쉬워요. 고작 이걸 내려고 숙향전을 낸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 평가원 기출을 보면 별로 이렇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장면 가지고도 문제를 어렵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앞뒤 조금만 붙여서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좀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숙향전 중에 가장 푸식하는 숙향전이었어요. 왜냐? 갑자기 삽살개가 나와가지고 편지를 전해주는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숙향전은 별표입니다. 솔직히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정진사전은 이것도 내기 좋죠. 그치? 너네도 느낌이 오지 않아? 아, 이런 거 내기 좋다 하는 느낌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요? 간단하게 묘사해봐. 보지 말고. 정진사전이 뭐야? 무슨 얘기야? 납치. 그치. 이런 모티프가 나와야죠. 납치를 해. 누구를? 어떤 여자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그치. 자기가 오히려 납치를 당해버린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도 내면 너무 좋은 게 중간에 그 선인이 도망칠 때 막 꿈이 나오고 그 꿈에서 누굴 만났는데 막 말도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걸 딱 그냥 시험장에서 깠을 때 시험지에서 딱 봤을 때 오, 이 정도는 좀 까다롭네 싶은 것들을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쵸? 잘 알고 있네요. 납치고 이 여자가 다른 어떤 하인들한테 어떤 여자를 납치하라고 했는데 그 하인들이 착각해서 나를 납치한 사건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넘어와서 6강. 강도몽유록. 별표죠? 내기 좋죠? 내기 좋아요. 근데 몽유롭게는 원래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내기 좋죠. 왜요? 이야기가 특이하잖아. 이거 생각해봐. 이게 수특에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읽고 뭔 얘기인지 이야기 파악 가능해요? 솔직히 어려울걸요? 왜냐면 꿈에서 갑자기 어느 곳에 들어갔더니 여자들이 만나서 모여가지고 울고 있어. 왜 울어? 이렇게 봤더니 얘네가 막 전쟁 때 죽은 영혼들이야. 귀신이야. 귀신 얘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쵸? 수특이. 귀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내 남편 잘못했어. 내 아들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특이하죠. 그래서 강도몽유록 같은 경우는 정말 내기 너무 좋아요. 자, 이어서 7강. 이거 진짜 별표. 그냥 별표 한 10개 쳐야 돼요. 그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옥소전. 그리고 옥소전은요. 수특 이 장면 갖다가 그대로 내도 틀릴 애들이 한 바가지예요. 진짜 솔직한 말로. 일단 여러분 이 옥소전은 사람 파악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치? 봐봐. 여기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누구예요? 빨리 말해봐.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주인공 누구야? 이윤학이죠. 근데 이윤학이 친아빠가 있는데
양아빠가 있고 이윤학의 장인어른까지 나오는데 또 그 이윤학의 이름도 계속 바뀌어서 나오죠. 이윤학 뭐 관직명, 이윤학을 부르는 명칭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물 관계 파악부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딱 봐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내 생각에는 이거는 수특이 너무 지문을 잘 뽑았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특 보다 보면 에휴 하는 거 되게 많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든 이거를 다 이렇게 분석하고 뭐 공부해서 여러분들 또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달달박박 이런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솔직히 한탄 뭐 좀 약간 좀 현타도 많이 오고 근데 이런 거는요 딱 보자마자 수특 편집인데 여러분 그것도 알죠? 수특의 편집이 유난히 문제 풀기 싫게 생긴 거 뭔지 알죠? 공감해요?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야지 이거 공감하지 그쵸?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풀기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이게 다단 편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옆으로 많이 뻗어나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솔직히 너무 풀기 싫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수능 완성은 훨씬 나아요. 수능 완성은 다단 편집이 다 돼 있잖아. 시험지처럼. 자, 아무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수능특강 그래서 별로라는 거예요. 그 편집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장면들을 딱 보면은 솔직히 시험지처럼 몰입이 좀 덜 돼요. 수특은. 근데 얘는 보자마자 그냥 시험지에 이대로 출제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좋은 장면과 너무 그냥 딱 배치도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건요. 그냥 너무 딱 이렇게 도입부부터 냈을 때 너무 그럴듯해요. 시험지에 나올 때. 시작하자마자 전쟁 장면 나오는데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고 우리 열심히 파악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사람 이름 계속 바뀌고 근데 얘가 막 아빠도 있는데 양아빠도 있고 뭐 장인어른까지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이거는 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솔직한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잘 봐놨다가 두 번째, 쌤 계속 말하는 거 있죠. 제가 맨날 말하지만 제가 뭐 강사지 무당도 아니고 무조건 나온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나오면 큰일 날 것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게 제 몫이라고 했잖아요. 전 이게 나오면 큰일 날 소설이라 생각한다고요. 이런 거 공부 없이 만나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여기서 한 15분 써도 여러분 못 풀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빡빡 정리해 놓으세요. 나중에 수능날 안 나왔어? 저한테 감사하세요. 그쵸? 왜냐면 안 나왔는데 얼마나 내가 다행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막 수능 보기 전까지 막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했다가 불안해하는 것보다 아, 난 준비 다 됐어. 하고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딱 봤는데 아 뭐야 옥수전보다 쉽네? 이게 낫지. 그치? 뭐야? 걱정했던 옥수전이 나왔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됐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 엄청 박아놓고 정리 잘 합시다. 자 넘어와서 거의 끝났어요. 자 8강. 여러분 8강은 지금 천수석 별표. 여러분 천수석도 내기 좋죠? 천수석도 내기 좋지. 무슨 말이냐면 얘도 딱 그냥 이 장면을 그대로 시험지로 구성해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수석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 이거는 뭐라고 정리하면 기억나겠어요? 가마를 열었는데 웬 건장한 남자가 여장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장면을 상상해봐. 얼마나 웃겨. 가마에 내가 기다렸던 여자가 있을 때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막 신체 건강 추성훈급 되는 그런 장군이 앉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억 다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너무 결혼시키고 싶은 나머지 그 이제 악인의 집안에서 계속 술을 쓰니까 그 착한 사람들 집에서도 나름 이제 계략을 쓴 거죠. 자, 넘어와서 9강은 수군가인데 쩝쩝 그쵸? 보세요 그쵸? 자 그 다음 10강 10강은 심청전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심청전은요 한국인 DNA에 새겨져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죠. 이거 모르면 솔직히 진짜 이건 뭐 북한 사람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쵸? 심청전 이야기를 모른다? 모르겠어요. 그냥 겸상은 일단 못할 것 같아요. 저랑 그쵸?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국인 DNA에 새겨져 있는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굳이 힘 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죠. 이것도 나온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 뭐가 나왔냐면요. 보기에 이 작품은 뭐 아이러니가 있다, 역설적인 요소가 있다 하면서 기출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기출된 적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바쳐요. 왜 바쳤어요? 아빠 눈 뜨게 하고 싶어서. 그쵸? 신봉사, 장애인인 아빠의 눈을 뜨게 하고 싶어서 이 인당수에 몸을 빠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화 중에 이제 뭐 그 용궁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왕비 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보고 싶어서 이제 뭐 무슨 뭐 장인들을 모시고 그쵸? 뭔가 이렇게 좀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아직도 눈에 못 뜬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설적이다라고 하면서 보기를 구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는요 무엇을 넣냐에 따라 작품의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심청전은 너무 쉽지. 근데 솔직히 그거를 이렇게 보기를 줘서 결말 부분에 아이러니가 등장한다. 뭐 이 작품에는 아이러니가 3가지가 등장한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엥? 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재밌는 걸 봤다? 그래서 이때 심청이가 돈 얼마 받고 몸 던졌는지 기억나요? 그치? 공양미 300석이잖아. 그럼 공양미 300석이 현대로 치면 얼마 정도가 될까를 누가 계산해 놓은 거야. 그걸 누가 계산했냐면 어떤 그 인공지능 AI 플랫폼들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걸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애한테도 물어본 거야. 뭐 재미나이? 걔한테도 물어본 거야. 물어봐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공양미 300석이 현대로 치면 얼마 정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걔네가 계산 싹 돌리는 거야. 그 석이라는 게 일단 몇 킬로 단위인지를 말하고 쌀 몇 킬로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게 이제 뭐 어떤 돈이고 현대로 이렇게 환산하면 몇십억이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거 보고 진짜 할 짓 없다고 넘어갔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봤는데 나도 보면서 우와 대박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AI의 어떤 성능 테스트였대요. 성능 테스트. 봤더니 제미나이가 조금 더 대답을 잘했어. 그러니까 더 약간 좀 상대적 가치와 어떤 이런 이렇게 가치 변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자, 11강 오세요. 지봉전 별표. 특이하죠? 제가 맨날 계속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졸라 특이한 거예요. 10년을 여러분들을 가르쳤는데도 제가 특이하다고 할 정도면 진짜 특이한 거예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를 회절소설이라고 해요. 회절소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절소설? 회절이 뭐야? 회가 뭡니까? 오. 그치, 훼손이에요. 훼손. 절개가 훼손됐다의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회절소설 중에 가장 네임드 소설은 뭘까요? 어떤 관리가, 양반이 절개가 훼손돼서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조심하세요. 사람 이름 같았어요. 배비장전. 그쵸? 배비장전. 기억나요? 비장전이에요. 배비장전이 회절소설 중에 가장 네임드인 거죠. 가장 유명한 작품. 양반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기생하고 너무 재밌게 논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도 얘가 막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엄청 난처하는 거야. 막 반말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이제 서울로 도망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길 가는 모든 사람한테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에. 그래서 배비장전이 회절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데요. 얘는 그냥 전형적인 회절소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비장이 절개가 훼손되고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지봉전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해요? 왕이 기생을 직접 고용해서 네 말해보세요. 왕이 직접 기생을 고용해서 뭐 하셨습니까? 지봉이라는 인물을 시험하죠. 그쵸? 근데 왜?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죄를 덮고 있고 좋지. 오, 잘 알고 있네요. 잘 봐. 이 작품도 회절소설이에요. 지봉이라는 인물의 절개가 훼손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왕이 나서요. 왕이 평양에 그냥 걔 존예 기생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임무가 있다. 지봉을 네가 꼬셔야 된다. 못 꼬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임무를 준 거죠. 그래서 지봉이 평양을 가요. 평양을 가서 실제로 정말 꼬심을 당한 거예요. 그쵸? 너무 재밌게 논 거지. 또 거기서 돌아왔는데 지봉이 왕한테 뭐라고 해요? 죄송하다고. 그쵸? 실토하죠. 실토해서 다 사실대로 말해요. 그리고 그 내막에는 뭐가 있었냐면 왕이 너무 아꼈던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어느 날 발견됐죠. 어떻게 발견됐어? 밤에 여자를 800에 해줘가지고 잠든 상태로 발견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이 뭐 해줬어? 너무 아끼는 신하니까 그치 얼굴을 가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수능 특강? 그쵸? 제가 요즘에 뭐 도파민 돌 일이 없는데 수특 덕분에 너무 재밌어요. 그죠? 800에 하고 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왕이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복권, 다시 돌리고 싶은데 지봉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신하라면 그럴 수 없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임금이 지봉을 망가뜨린 거죠.
근데 그 임금의 의도가 우리가 봤을 때 솔직히 생각해봐. 에바 아니에요? 지가 아끼는 신하를 다시 복권시키려고 충직한 신하를 망가뜨리는 임금 어떻게 생각해? 좀 답이 없죠.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죠. 그쵸? 좀 무섭거든요, 솔직한 말로. 근데 여기에서 이 작품의 의도는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봉을 망가뜨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신하를 복권시키고 싶은데 지봉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그랬듯이 걔도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너의 실수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걔의 실수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쁘지만 인생을 망칠 정도의 실수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봉의 절개를 훼손시킨 건 맞지만 그 의도가 지봉을 깎아내리고 네가 잘못했음, 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모두 실수할 수 있으니 우리가 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거야. 별표죠. 왜냐면 우리 봐봐. 너네 고정관념이 돌아가잖아. 이야기 딱 읽자마자 만약 몰랐어? 지봉전을 처음 봤어? 그냥 아예 생눈으로 처음 수능날 본 거야. 그럼 보자마자 아 지봉 이 자식 안 되겠네. 와 이 새끼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내면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전에 반전이 많은 작품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놔야 된다는 거야. 별표.